이 논습지를 이용을 합니다. 논습지에 있는 흙을 이용해서 집을 지어요. 우리 지금 8시 1분인데? 아니 저녁도 안 먹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건 꼭 해야 됩니다. 저는 이것까지 기획을 했기 때문에. 초여름의 길목, 한적한 시골 마을을 찾았습니다. 이곳에 온 반가운 손님들, 바로 푸니 삼촌과 찐이 아빠. 오늘은 어디로 무엇을 하러 가는 걸까요? 동훈 씨, 네. 여기는 도대체 누구 제보를 받고 여기요. 있는 거예요? 아, 제가 이제 우재 에이드님한테 부탁을 한 게 있습니다. 네. 제가 여기 자주 와봤죠. 왜요? 우리 네. 촬영할 때 어. 데리러 왔다가 아, 데려다주고. 그렇구나. 네. 착한 선배. 이런 선배가 어딨어. 아무튼 이 우재 에이드님한테 제가 부탁을 했어요. 혹시 있냐? 있고 지금이 한창 그 찍기 좋을 때래요. 네. 새끼까지? 네, 몇 마리예요? 제가 봤을 때 한 3, 4마리 정도 보였거든요. 아, 그러면은 네, 좀 다른 새들이 번식하는 것들을 제가 좀 봤어요. 네. 좀 새들의 번식하는 모습들 좀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 컨텐츠로 좀 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아, 좋습니다. 그러면은 예, 예. 성준 선배한테는 비밀로 하고 몰래 데리고 좋은데요? 오시죠. 그래서 일단 집을 지을 때 이 논습지를 이용을 합니다. 논습지에 있는 흙을 이용해서 집을 지어요. 네. 이 흙만 물어다가 나르는 게 아니라 이제 주위에 있는 이제 뭐 지푸라기들 이런 거랑 같이 이제 활용을 해가면서 집을 짓죠. 먹이 활동하기도 좋은 곳이잖아요. 벌레들도 그렇죠. 많이 있고요. 네. 예전에는 시골집 처마 밑에 봄이면 찾아와 꼭 집을 짓던 제비. 그런데 언젠가부터 자취를 감춰서 지금은 멸종위기 등급 관심 대상입니다. 우재야, 에이드님, 왔어? 아이고. 이쪽으로. 너 왜 회사 안 나오고 지금 집에 있는 거야? 아니, 날씨가 좋아가지고 해 좀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찍기에도 괜찮고 또 그리고 오늘이 아니 회사를 안 나오는 게 지금 미친 거 아니냐 지금? 이유가 있죠. 다. 이유가 있는 네. 거야? 그래? 신기하지 않나요? 뭐가 신기해? 제비는 항상 있는 거 아니야? 항상 있다뇨. 지금 제비가 얼마나 줄었는지 아세요? 제비가 죽어? 네, 많이 줄었어요. 확실해? 아 전문가는 너지? 확실해? 아, 그렇죠. 왜 줄었어? 일단 흔히 볼 수 있는 새가 응. 줄어드는 게 그게 가장 위험한 거거든요. 아 네. 그렇구나. 그러면 일단 우리 들어가서 자세히 한번 보자.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 가까이 가도 되는 거야? 그래도 이제 집 근처에 그 어. 둥지를 짓는 이유가 있죠. 그만큼 아. 이제 사람한테 의지하는 새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동남아시아에서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 우리나라를 찾는 봄의 전령 제비. 예전에는 집마다 처마 밑에서 볼 수 있던 제비집이지만 요즘엔 정말 보기 힘들어졌죠. 제비 가족들의 삶 자세히 살펴볼까요? 조금이라도 더 늦게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 새끼가 너무 커버렸네. 저기 새끼야? 새끼들이에요. 지금 많이 커서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어미가 쉬고 있는 거 아니고? 어미는 지금 새끼들이 자랐으니까 더 먹이를 물어와야죠. 이소시키려면. 그렇죠. 지금 또 왔네. 오. 보이세요? 지금 야, 먹이 야, 야. 물어와서 지금 먹이는 겁니다. 야야. 네. 암수가 암수가 같이 왔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있어도 여기 촬영팀이 바로 또 밑에 네. 있잖아. 우리 찍으려고. 근데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네? 피디님도 아실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 제비는 사람 인가 주변에서 살아가는 새라 이제 사람 사는 주변에 있어야지 천적으로부터 좀 안전하고. 난 잘 알지. 네, 많이 아시잖아요. 난 해코지 많이 해봤어. 해코지 하셨어요? 부자 되려고 해코지 했지. 아까 이야기하신 위험한 소리. 아니 난 꺼내서 구경을 했거든. 오! 그 정도로. 할아버지 너무 신기한데? 그러고 다시 넣어놓고. 하긴 뭐 그때는 많이 있었으니까요. 그때는 제비가 널린 게 네, 제비야. 저 어릴 때도 엄청 났었죠. 야 우주! 일로 일로 와. 오세요. 언제부터 제비가 있었던 거야?
저 계속 집주인분 한 어. 7년 전부터 계속 7년? 아, 7년 정도. 1년마다 왔던 것 같고요. 와. 새끼는 한 일주일?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일주일 된 새끼야? 조금 더 된 것 같은데 원래 그 작은 새들은 알에서 부화해서 이제 이수할 때까지 과정이 이제 채 2주도 안 걸립니다. 제비는 3개에서 5개의 알을 낳아 13일에서 15일 동안 품고 부화한 지 20일에서 24일이면 둥지를 떠납니다. 근데 여기 7년 동안 집을 짓고 살았다고 하니까 돌아갔다가 다시 오고 돌아갔다가 다시 오고. 그러니까 여기가 그만큼 안전하다는 거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여기 앞에도 보이지만 똥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제비가 집을 지으려고 해도 못 짓게 방해를 많이 하잖아. 근데 그만큼 이제 우제대 그 부모님이나 할머님께서 제비가 들어가 살 수 있게 관리를 많이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7년 동안 계속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비가 지금 많이 귀해졌어요. 그 실제로도 아까 이제 제비가 왜 귀하냐고 하셨는데 그렇지. 이제 그 김철록 선생님이라고 제비를 계속 연구하시고 모니터링을 해오신 분이 있는데 그 경남 밀양에서 한 9년 가까이 이제 제비 모니터링을 해오셨어요. 근데 원래 98개 정도 되는 이제 둥지가 있었는데 아니죠 103개였는데 이제 그 작년에 이제 관찰을 해보니까 68개밖에 안 돼. 오. 34%가 줄었어요. 그거 엄청. 그렇죠. 거기가 시골 마을인데도 불구하고 34%가 줄었는데 도심지 같은 경우는 어떻겠어요? 서울이나 이런 데서 훨씬 더 줄었겠죠. 이토록 귀한 제비 또 언제 보겠어요. 지금 실컷 받아야죠. 세계 자연보전연맹도 멸종위기 등급 관심 대상으로 지정한 만큼 제비들이 오랫동안 살아갈 수 있게 도와줘야겠죠? 이렇게 봤는데 네네. 이것보다 조금 더 귀한 제비가 있다고. 이 제비가 인가 주변에 그 집을 짓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제비가 있습니다. 그 이름도 귀제비예요. 집을 짓는데 무덤 모양이거든요. 아, 무덤을 거꾸로 해놓은. 예, 거꾸로 해놓은 모양이에요. 아. 무덤 모양이면서도 거꾸로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좀 좋게 보지 아, 않았죠. 그렇지. 좀 재수없구나. 네, 또 아, 제비하고 또 생긴 건 비슷하지만 좀 약간 줄무늬가 있어요. 아. 더 인상도 사나워 보이고. 그래서 귀제비라는 이름을 붙지 않았나 싶고. 오. 생김새도 둥지 모양도 다른 제비와 귀제비. 귀제비는 둥지를 지을 때 제비와 달리 볏짚을 쓰지 않고요. 순수 진흙만 사용해서 짓는데 원하는 장소에 빈 제비집이 있으면 거기에 조금만 더 보수해서 자신의 집으로 만들기도 한답니다. 다음은 저희가 귀제비를 보러 가나요? 아예 아니죠.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지만 좀 우거져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그 둥지 찾는 건 많이 어려운 그런 새가 있습니다. 뭐죠? 뱁새라고 흔히들 이야기하는 그 붉은 머리 오목눈이라고 있는데 오늘의 두 번째 생물 바로 뱁새로 불리는 붉은 머리 오목눈입니다. 도심을 벗어나 인가 근처 주변에 숲이 시작되는 갈대밭이나 낮은 나무 등에서 살아갑니다. 아, 우리 어디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성우 씨? 요 근방에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아, 요 근방이에요? 네. 지금 소리 들리시나요? 울음소리 막 삐약삐약삐약 거리죠. 삐약삐약거려. 이 진짜. 뱁새 울음소리입니다. 아, 병아리 같이 삐약삐약. 지금 아마 알을 품고 있을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천천히 한번 가볼까요? 어디 일단 막 먼저 빈 이런데- 둥지부터 한번 보죠. 여기 이 근방에 그 둥지가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지금 다 이소를 시켜서 빈 아. 둥지고 그 옆에 이웃에 있는 그 둥지가 지금 현재 하얀색 알이 있는 곳입니다. 알이 있어요? 잠깐만요. 감독님 여기 지금 알이 쪽에 지금 알이 있다 보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네. 알 바로 찾았는데? 여기에 있다. 감독님 여기 있으니까. 오! 새가 들어와 있어. 들어와 있죠. 들어와 있죠. 어미새- 그러니까 지금 좀 어미새 조심하셔야 돼요. 예. 야, 빨리 찍어봐. 붉은 머리 오목눈이는 4개에서 6개의 알을 낳은 후 암수가 번갈아 가면서 알을 품어줍니다. 와, 성우 씨 알이 너무 조그마한데요? 뱁새부터가 일단 작잖아요. 크기가. 아, 그렇구나. 근데 알이 꺼내보면 안 돼요? 막 너무 이만해. 그만큼 더 조심히 다뤄야죠. 그러니까 알을 잡거나 하는 행위는
하면 안 네, 돼요. 삼가야 됩니다. 메추리알은 이만한데 네네. 여기 그러니까 뱁새 이제 알은 새의 크기를 놓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메추라기는 그래도 뱁새보다는 더 크기가 크죠. 뻐꾸기도 마찬가지고요. 아 근데 뻐꾸기 알 탕난한 걸 저희한테 사진 한번 보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엄청 커 보였어. 뻐꾸기 알도 커 보였는데 네. 메추리알 아니 뱁새 알이 이 정도면 네. 뻐꾸기 알도 큰 건 아니죠. 솔직히 이야기해서. 와 그렇구나. 음. 뻐꾸기 이만하잖아. 뻐꾸기 크죠. 크기. 방금 욕한 거 아닙니다. 근데 이만하다 할 때 좀 약간 제스처가 좀 그렇게 했지만 네. 근데 여기는 어떤 환경이길래 뱁새가 살 수 있는 환경인 거죠? 사실 뱁새가 살 수 있는 환경은 어디든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사철나무 많이 보이죠. 그렇죠. 이렇게 하천변에도 있고 민가 주변에도 많고. 그렇죠, 그렇죠. 아무튼 관목진 곳은 그 뱁새가 들어가서 그 번식을 한다고 보면 되고요. 관목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은 아무래도 뱁새의 천적이 많다 보니까 그 찔레나무 있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산딸기나무, 가시오가피 그런 것처럼 좀 가시덤불이 진 곳에 지금 알을 더 많이 낳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냥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는 뱁새 알은 청색이다. 청색이죠. 네. 근데 하얀색은 났단 말이에요. 하얀색을 난 이유가 제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나요? 뻐꾸기가 네. 가장 많이 탕난하는 곳이 뱁새 둥지예요. 오. 알 색깔도 똑같아. 네. 뱁새도 청록색, 뻐꾸기도 청색. 청록색이죠. 그러니까 이제 뱁새가 어느 순간부터 이 뻐꾸기의 탕난에서부터 좀 더 자유로울 수 있기 위해서 좀 하얀색의 알을 낳기 시작한 거죠. 그렇다고 다 하얀색 알을 낳는 건 아니고 그 중에 일부죠. 근데 그렇게 했어도 뱁새가 알을 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대부분은 예방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비교를 하거나 아니면 그 뻐꾸기가 알 낳고 가는 거를 그 어미 뱁새가 봤다. 그러면은 그 뻐꾸기는 생존하기는 힘들겠죠. 어미 뱁새가 포기를 하든지 아니면 그 알을 쪼아서 못 태어나게 한다든지. 근데 아무튼 어쨌든 간에 탕단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하얀색 알을 낳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 자유로울 수는 없다. 네. 와, 아버지 연락을 받고 급하게 예, 여기 왔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께서 돈 받아서 좀 위안은 되네요. 어떻게 보면 또 한 곳을 찾았기 때문에. 알을 보시죠. 네네. 새끼를 봐야지. 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알을 보고 왔는데 새끼가 이쪽에 있죠. 붉은 머리 오목눈이 뱁새는 둥지를 관목이나 덤불 또는 풀밭 등지에 짓고요. 알을 낳은 후에 보통 1m 안팎의 높이의 보금자리를 트는데요. 마른 풀뿌리 등을 엮어서 단지 모양을 만들고 보드라운 풀잎도 깐다고 하네요. 근데 우리가 아까 알을 확인했을 때는 되게 네네. 막 숲이 우거진 것처럼 숲이 그렇죠. 막 있는데 여기는 그게 정상이죠. 지금 이거는 비정상적인데 아마 이 상태에서 뱁새가 그 둥지를 움직인다. 틀진 않았을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원래 여기도 우거졌었겠지만 이제 풀약을 줘서 이제 여기가 훼손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얘네들은 아직 털도 안 난 새끼잖아요. 네. 난지 뭐 2, 3일 정도 됐다고 하는데 얘네들은 언제 커서 언제 이수를 하는 거예요? 부화해서 2주 전에 다 2주? 나갑니다. 예. 길어야 2주예요. 아, 그 전에 다 나가죠. 또 그리고 아직 이수할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뭐 둥지를 훼손한다 좀 이랬을 때 더 일찍 얘네들이 이수를 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수하고 나서 생존할 가능성이 낮겠죠. 그래서 새 둥지 촬영은 정말 조심해야 되고 또 잘 찍겠다고 그 가지치기 하고 이러면 오히려 천적들한테 공격받을 위험성도 높고 그렇구나. 시청자 여러분도 좀 그런 점을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우리 조금만 더 구경하고. 근데 좀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새끼가 지금 부화한 상태라서 어미가 지금 와서 먹이를 먹어야 되는데 저희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있으면. 못 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너무 개방돼 있다. 여기 앞으로 좀 많이 위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털리겠는데 많이? 그럴 수도 있어요.
새끼 뱁새들이 다 자랄 때까지 부디 끝까지 둥지도 잘 보존되고 건강하게 무럭무럭 성장해서 훨훨 날개의 짓을 하길 뱁새 가족들의 행복을 빌게요. 저희가 아까 뱁새 둥지 봤잖아요. 그렇지. 지금 보는 이 새도 둥지를 짓는 새예요. 아. 얘네들의 특징은 나뭇가지 위에 둥지를 짓는 특징이 있죠. 근데 성훈아, 네. 이렇게 위험한 데를 우리가 꼭 와야 되는 거야? 왜냐면 제가 그래도 피디님한테 보여주고 싶었죠. 이 새의 둥지를. 그리고 기왕이 뱁새 하는 거 집박이까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새 이름이 집박이거든요. 돼지박이. 오늘의 세 번째 주인공은 돼지박귀. 이 생소한 새는 높은 나뭇가지에 밥그릇 모양의 둥지를 틀고 5월에서 6월에 알을 낳는다고 하네요. 와, 저기 예. 새 둥지가 보여. 예, 저 둥지예요. 뱁새는 둥지가 작은데 뱁새 둥지에 비해서는 훨씬 크죠. 그러니까 네. 좀 훨씬 크고 덩치가 그만큼 더 크니까 집을 더 크게 지은 거죠. 근데 뻐꾸기가 뱁새한테만 탕난하는 게 아니라 이 집박이 둥지에다가도 탕난을 해요. 아, 돼지박이. 그냥 일반 뻐꾸기보다도 이제 검은등 뻐꾸기라고 하는 뻐꾸기가 있습니다. 그 뻐꾸기가 주로 탕난을 하는 대상이 이제 집박이 종류죠. 아니, 성우 씨. 네. 얘네는 야행성이에요? 아니요, 야행성이 아니라 주행성이죠. 아, 근데 왜 우리는 저녁 돼가지고. 아, 너무 제비 뱁새 하는데 시간을 오래 허비한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서야 도착을 했네요. 그럼 얘네들은 이 주변에 어떻게 해서 둥지를 트게 되는 거야? 아, 얘는 한마디로 산새예요. 음. 그래서 그 저수지 주변 산 있잖아요. 네네. 깊은 산보다도 한 고도 한 200m 정도? 한 50m에서 한 100m? 그 정도 되는 위치를 좋아하고 또 이렇게 보시는 바처럼 좀 큰 나무나 적당한 나무의 가지 위에다가 둥지를 올려 짓습니다. 근데 최근에 쓰레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둥지 지을 때 이 쓰레기를 많이 이제 활용을 해서 둥지를 짓는 경우가 최근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아, 여기서 궁금한 거. 네. 이게 여기 조금 솔직히 말해서 여기 깊은 산속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알고 여기 찾아온 거예요? 여기가 그 전부터 이제 저기 앞에 못이 있잖아요. 네네. 금개구리가 혹시 있지 않을까. 아. 그리고 웅덩이가 있으니까 물총새하고 호반새가 좀 사냥하기 좋은 장소라고 생각을 해서 주기적으로 확인을 했죠. 그러다가 여기 근방에 돼지박이 소리 이제 울음소리를 들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고 둥지까지 확인한 겁니다. 아, 그러면 집박이하고 네. 돼지박이하고 네. 흰 집박이하고. 아, 이 집박이 종류가 엄청 많아요. 호랑 집박이라고 혹시 그 산에 올라갈 때 칠판 긁는 소리가 지금 막 히. 아니, 이거는 감독님 자료로 소리는. 네. 와, 성훈 씨. 돼지박이도 보고 그렇죠. 뱁새도 보고 그다음에 제비도 보고. 제비도 맞죠? 오늘 너무 뜻깊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아유, 아직 마지막 한 발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한 발? 아직 한 발 남았다. 우리 지금 8시 1분인데? 아, 그래도 이 그림까지 찍으면 정말 완벽한 그림이 아니, 나올 것 같아요. 저녁도 안 먹었단 말이에요 지금. 아무튼 이건 꼭 해야 됩니다. 저는 이것까지 기획을 했기 때문에 조금만 참으시죠. 잠깐이면? 그 다음에 주인공은 그럼 뭡니까? 다음에 주인공은 이제 밤에 제왕이라고 하기 좀 약하지만 그래도 한밤중에 뭐 무법자라고 해야 될까요? 소쩍새입니다. 소쩍새? 예. 오늘의 마지막 한 발 소쩍새. 국제자연보전연맹의 관심 필요종으로 등록된 멸종위기에 처한 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천연기념물 324호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는데요. 더욱 깊어진 밤, 조심조심 소쩍새를 찾아 나선 두 사람. 와,
뭐 이렇게 귀신 나온 데도 데리고 간 거야 지금. 야행성 새를 찍으려면 이 시간이 와야죠. 아, 소쩍새도 이 올빼미과라서 아, 바로 여기 이곳에 있는 오동나무가 이 나무가 소쩍새가 살고 있는 나무입니다. 어디? 도대체? 저기 보면은 작은 구멍 있잖아요. 구멍이 안 보이는데? 좀 정면에서 좀 여기 올라가 보세요. 아, 이쪽 네, 작은 구멍 있죠? 네. 바로 아래에 소쩍새가 지금 알을 품고 있어요. 소쩍새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특징? 해주세요. 네. 이제 보통 그 올빼미과 새들 하면은 수리부엉이나 올빼미처럼 좀 큰 새를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 소쩍새는 다 커야 15cm, 어. 20c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손바닥만 한 거예요. 이 구멍 크기도 이렇게 큰 구멍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늘다람쥐가 들어갈 만한 그런 구멍, 딱따구리 구멍. 아, 그래서 하늘다람쥐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그때 소쩍새 무인 카메라를 설치를 했는데 네네. 하늘다람쥐가 계속 아유 그렇죠. 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왜냐하면 하늘다람쥐 같은 경우에도 딱따구리가 파는 그 구멍 속에서 번식을 합니다. 아, 거기서 살고 경쟁자예요. 오, 소쩍새하고? 그렇죠. 아, 우리가 볼 때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지만 얘네들은 서로 구멍을 서로 구멍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치열하게 다투는 거죠. 싸우고 오, 쟁탈전을 벌이는 거예요. 거기서 승리한 사람이 들어가서 새끼를 낳고 키우고 그런 거죠. 소쩍새는 산지 또는 평지숲에 살면서 나무 구멍에 알을 낳는데요. 5월 초순에서 6월 중순에 한 배에서 4개에서 5개의 알을 낳아 암컷이 24일에서 25일간 품고 있고요. 새끼를 먹여 키우는 기간은 21일가량이라고 합니다. 우리 장시간 새를, 성훈 씨가 좋아하는 새들을 많이 봤잖아요. 네. 어떠세요? 저도 근데 이렇게 길게까지 할 줄 몰랐습니다. 어떻게 하다 네. 보니까 이 길게까지 이렇게 하게 됐는데 새들이 어떻게 이제 육출을 하고 있는지 시청자들 그리고 찐이한테 이런 새들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영광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자연 환경을 지켜야 되고. 그렇죠. 네네. 그럼 여기서 우리 마무리 짓고 네. 빨리 귀가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감독님들이 지금 괴로워하죠. 너무 힘들어서 날파리들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그럼 우리 알겠습니다. 구호 외치고 마무리 지시죠. 자연과 사람의 행복한 공존. 전북 동물도감 안녕. 아, 그러면 오늘은 가면 무조건 있는 거죠? 제가 받은 곳이 있기 때문에 찍으면 찍은 대로 있는 오늘은 거죠? 그렇게 힘들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성훈아, 이거 왜 없어진 거야? 오늘 편하다며. 다 찍어놨다며. 근데 이게 자연은 항상 너 아까 변수가 있어요. 변수가. 그 둥지도 못 찾는 거 같은데?